안녕하세요. 좀 전, 좀 전까지 우리가 파일 데이터, 그리고 KCI에서 제공하는 뭐 내보내기 기능, 데이터 분석 기능,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논문 서치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이번엔 API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API 활용은, 어느 정도 코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일 데이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거의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API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뭐 데이터 받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파일 데이터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제약이 있기도 하고, API가 데이터도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어 있고, API를 활용하는 또 경우도 있어서, 어, 이게 파일 데이터와 API를 두 개를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둘 다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꼭 API가 아니더라도 연구는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PI는 API 키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KCI 가입을 해서 로그인한 이후에 API 키 발급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 키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API는 크게 다섯 가지를 제공해요. 인용지수 상세 정보 인용지수 제공인데 이거는 사실은 인용 지수라서 뭐 어떤 특정 연구자나 저널의 인용 지수, 임팩트 팩터 이런 거 보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요 두 가지만 잘 알면 첫 번째는 논문 기본 정보와 논문 상세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 정보는 KCI에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좀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실제 링크를 들어가서 논문 기본 정보가 이제 가장 기본인데 여기 보면 논문의 뭐예요?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뭐, 제목, 저자, 학술지 이름, 뭐, 초록, 키워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필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API 키, 인증 키 당연히 번호 당연히 발급받아야 되고, 번호 발급받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API 키 신청이라고 있어요. 제가 보내준 링크에 API 키 신청이 있는데, 들어가면 API 키 신청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신청 활용 가이드 여기 다운로드해서 보시고 저는 인증 키 지금 방금 네 잠깐 보셨더라도 무시해 주세요. 인증 키가 있는데 이 인증 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문을 보내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 다시 들어가면 인증 키와 검색 대상이 있어요. 검색 대상은 API 코드 있고 아티클 서치 이게 인증 그 뭐죠 기본 정보고요. 기본 정보를 검색할 때는 이걸로 쓰고 기본적으로 제목을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초록이나 키워드 기반은 안 되고 제목을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제 초록으로 할 거면 여기 기본이 아니라 초록 데이터를 넣어야죠. 근데 이제 필수 타이틀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자유롭진 않은 건데요. 제목을 검색을 하고 초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서 하는 스타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있으면 리스판스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응답은 그 검색 결과 나오는 총 건수, 예를 들면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제목에 쳤을 때 아까 800건 넘게 나왔잖아요. 논문이 몇 건 나오는지 총 건수가 나오고, 이제 한 건 한 건당 레코드 정보가 XML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XML 형식으로 기본적인 논문 서지 정보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 되게 중요한 정보가 없는데 참고 문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문헌 정보는 이제 뒤로 가볼게요. 참고 문헌 정보는 논문 상세 정보 제공 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논문 상세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요청할 때 논문 상세 정보는 논문의 아이디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건 한 건 요청하는 거죠. 사실 상세 정보는 어떤 제목이나 이런 범위가 아니라 그 논문 아이디 한 건 한 건을 이제 논문 그 유니크 아이디를 하나씩 들어가서 하는 거고 API 코드는 이제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이제 비슷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레퍼런스 정보 어디 있니? 어, 네. 네. 지금 여기에서는 레퍼런스 정보가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레퍼런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경과를 보면 아래쪽으로 가면 샘플 결과 보기가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 정보죠. API 키,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이라고 적혀야 되고 그 논문의 고유 번호 적으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상하게 에러가 났는데 상세 정보는 참고 문헌 리스트를 제공한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기 활용 정보 가이드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 문헌 정보는 이게 뭐냐면 이거 여기보다는 제 생각에 여기 논문 검색 페이지 있잖아요. KCI 논문 검색 페이지를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고문헌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논문 검색 말고 참고문헌 검색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참고문헌 리스트 데이터에서 안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참고문헌에 인용된 저자 중에 뭐 미셸 푸코였으면 뭐 푸코라고 검색하면 푸코라고 저자가 적힌 참고문헌들이 쭉 적혀 있는 거죠. 40건이 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두 선택 누르고 엑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10,000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요 페이지 안에 있는 거 60건 이렇게 된 건데요. 그냥 엑셀 이렇게 누르면 한 개 이상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요 참고문헌 리스트 검색하는 거를 API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PI 들어가면 참고문헌 검색 요 거고요. 근데 이제 제목 기본적으로 제목이 들어가고 아니면 저자명 이런 식으로 방금 검색했던 그런 행위를 API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다운로드, 뭐죠? API로 받아볼 수 있겠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요 API 활용 가이드 PDF 파일 기억나세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요 아무거나 들어가면 API 활용 가이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켰는데요. 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콜백 URL, 그 API를 요청하는 URL 스타일 같은 것들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응답 메시지 예시도 적혀 있고요. 어, 왜 상세 페이지,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레퍼런스가 다 있습니다. 참고문헌 리스트가 있는데 네, 없다돼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논문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참고문헌 정보 요 세 개가 이제 제일 활용도가 많고 특히 요거 두 개가 많다. 그래서 논문 제목과 저자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제목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상세 정보는 논문 고유 아이디가로만 검색이 가능해서 기본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참고문헌 목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정보는 논문별 참고문헌이 아니라 참고문헌 목록에 있는 참고문헌 제목이나 저자명으로 검색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파이썬 코딩 예시를 쓸 거예요. KCI 오픈 API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먼저 하면 코랩, 구글의 코랩이라는 걸 활용하겠습니다. 구글에 지금 방금 코랩에 들어온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렵지만 자, 이 파일 탭에서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먼저 눌러주세요. 드라이브의 4번 저장 눌러주세요. 이거 왜 하냐면 지금 현재 코랩 이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들은 지금 수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수정을 하려면 드라이브의 4번 저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드라이브에 4번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콜엠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아마 생성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땡땡땡의 4번이라고 적혀 있는 볼 수 있습니다. 땡땡땡의 4번. 땡땡땡의 4번이 헷갈리니까 저는 좀 뒤에를 지우고 요거 확장자를 유지해줘야 돼요. 제 이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함을 적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게 콜앱 노트북이라는 건데요. 어려워 보이죠? 파이썬 잘 모르시면 모르겠,
어렵겠죠. 근데 이제 간단해요. 여기서는 요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한 칸 한 칸의 코드, 여기 있는 적혀 있는 그 프로그래밍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요거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엑셀처럼 부르는 그 한 칸 한 칸 셀인데, 그 한 칸을 실행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실행하게 되고, 클릭하면 실행하게 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지금 필요한 패키지를 하나 일단 설치를 하게 돼요. 설치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는 거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연결 중으로 뜨게 될 겁니다. 이제 포렘 노트북이라는 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이 코드가 실행돼요. 서버,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구글의 서버를 통해서 실행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금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데 플레이 버튼 누르지 말고 여기 마우스 여기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 현재 셀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보세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현재 셀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 키보드로 하는 게 좀 훨씬 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쳐보세요. Shift 키 그리고 엔터. Shift 엔터는 어떻게 됩니까? Shift 엔터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셀을 실행하고 아래 셀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동을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Alt 엔터를 쳐보죠. 현재 여기 다시 위쪽에 있는 셀을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Alt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현재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이 빈 셀이 하나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통해서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실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KCI에서 발급받은 API 키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숫자. 근데 저는 제 거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거를 잠시 입력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숫자를 여기 사이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 거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노출이 되면 안 돼서 잠깐 다른 데다가 보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신 여기 다운표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다운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제 키를 어, 가져오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도 지금 키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을 하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실은 뭐 숫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요 셀을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행을 일단 해주세요. 여러분의 키로 실행을 하고 자, 이 뒤에 헤더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팅이 필요해서 일단 헤더를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논문의 기본 정보예요. 저는 여기서 다룰 건 두 가지 논문의 기본, 그다음에 상세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돼요? 요거를 좀 해석을 하면 어, 지금 요 API를 불러오는 URL인데 여기에 키가 들어가게 돼요. 키가 들어가게 되는데 키라는 변수에 지금 여러분의 그 키가 적혀 있기 때문에 키가 들어가게 되고 디스플레이 카운트는 몇 건씩 불러올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테스트니까 10건만 불러오기로 했어요. 논문 10건. 그리고 타이틀에 카프라고 적은 게 뭐예요? 타이틀 그 논문 제목에 카프가 들어간 경우.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 이게 예를 들면 100개의 논문이 총 검색이 되면 검색 결과에 10개씩 나오면 페이지가 총 10개겠죠.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10개씩 논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100개면 10개의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페이지 수를 사실은 여러 개를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첫 페이지만 일단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기다려 봅시다. 이게 좀 잘 안 되면 이거를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KCI API가 엄청 그 안정적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10초 이상 걸리면 제 생각에 이렇게 멈춰준 다음에 네, 다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행하면 베이직이라는 변수에 네, 떴네요.
카프에 관련한 XML 파일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클릭하면 엄청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 와 데이터 많다. XML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요 XML을 딕셔너리 리스트 형태로 바꾸는 일단 코드를 하나 짰어요. 이거는 이제 챗 GPT만 제가 도움을 받으면서 짰는데, 전에는 이거를 제가 다 보고 손으로 짰지만, 챗 GPT 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서, 요 함수를 하나 실행시켜주고, 지금 베이직이라는 변수에 여기 함수를 넣으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ML로 복잡하게 돼 있던 것들이 아티클 아이디, 뭐 저널 이름, 퍼블리셔 이름, 언제 이제 게재됐는지, 몇 월에 게재됐는지, 몇 호인지, 뭐, 이 아티클의 카테고리는 뭔지, 이런 식으로 쫙 정리된 거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 외국어 제목, 영어 제목, 그리고 이게 국문 초록, 영문 초록, 그리고 DOI, 뭐 카운트, 사이테이션 카운트 이게 피인용 몇 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잘 정리가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람이 연구자가 보기 편하게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는 다시 테이블 형태잖아요.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방금 여기 이렇게 딕셔너리로 적용됐던 것들이 테이블로 바뀐 거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파이썬 기초 이런 걸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셨으면 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의 논문 그 정보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쫙 정리된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몇 개인지 검색 결과 총 개수를 확인하면 265건이거든요. 그래서 265건이면 10개씩 불러오면 몇 번 페이지를 반복해야 돼요. 27번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포문을 통해 가지고 한 페이지씩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10개씩 불러오는 거 짜봐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걸 직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API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주석을 해제하고 그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이게 27번 원래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27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API가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뭐 엑셀 등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걸 잠깐 멈춰주고요. 제 생각에는 요거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거 붙이고 엑셀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후 언더바 엑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위에 있는 거 셀 그대로 하고 엑셀 논문 카프라고 해봅시다. 카프 엑셀 파일.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하면 저장할 수 있는데 어디에 저장되냐면 여기에 보면 폴더 모양이 하나 있어요. 폴더 모양이 왼쪽에 폴더 모양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폴더 모양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방금 카프 엑셀 파일이 저장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에 바로 저장되진 않고 방금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서버에 콜앱 서버에 저장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방금 저장된 게 카프라는 걸 저장됐죠.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파일을 열면 방금 보여줬던 그렇죠. 여기 이 테이블 형식이 쭉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I 전에 API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던 게 이유가 파일 데이터가 자유자재로 요청이 안 되는데 지금 파일 데이터가 잘 요청이 돼서 API는 정말 필요한 경우만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논문 상세 정보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논문 상세 정보는 이번에 아티클 디테일이라는 걸로 하고요. API 코드가 아티클 디테일이고 아이디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아이디는 뭐예요? 논문의 고유 아이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쓴 첫 번째 제 석사 때 쓴 논문 참여했던 논문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디테일이라는 그 변수에 저장된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를 보면, 확장을 해보면, 뭐 다른 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제, 뭐예요? 레퍼런스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레퍼런스 인포라는 태그가, XML 태그가 정리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인포 태그가 있다는 건 여기 안에 논문에서 쓴 뭐 수십 건의 참고문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논문 산책 정보 같은 경우 레퍼런스 그 페이퍼 그 리스트 때문에 참고문헌 리스트를 연구에 쓰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한번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스 DF 레퍼런스 레스 DF라고 일단 제가 하나 만들었고 요거를 실행하면 이게 레퍼런스 정보를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DF가 데이터 프레임인데 판다스 형식, 요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레퍼런스 그 참고 문헌 정보가 쫙 정리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문헌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이게 타입 코드가 3번이면 단행본이거든요. 단행본 스타일, 그 참고 문헌의 이제 문학 권력이라는 단행본 책, 그 강준만 선생님이 지은 책이죠. 그리고 퍼블리셔는 뭐예요? 단행본의 그 출판사, 그리고 이게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2001년 그리고 뭐 페이지 어느 페이지 인용했는지도 나오고 이게 저널 네임은 논 아무것도 없는 건 이제 이거는 저널이 아니니까 없고 NAN도 이게 빈칸이란 뜻이에요. 논이나 NAN은 없고 그다음에 아트 아이디는 방금 제가 데이터를 요청한 그 아트 아이 그 논문의 고유 아이디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권성훈 선생님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널 이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RTID라고 있어요. RTID는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이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이 KCI에 있는 경우, KCI에 있는 경우를 여기 그 논문 아이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동희 선생님이 쓴 문단의 권력 또는 공예라는 KCI 논문이 만약에 KCI 논문 데이터에 있는 걸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쓴 논문이니까 이 논문에서 인용을 했다면, 참고문헌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KCI가 KCI를 인용하는 경우는 여기 해당 논문에 KCI 고유 아이디가 또 부여된다. 이런 소중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뭐 인용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인용 네트워크라는 건 인용과 인용이 네트워크 형태로 이제 연결되면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론인데 이런 것들 연구도 가능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코드를 잘 다루는 거 굉장히 어려워서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파일 데이터로 받는 게 속 편하다. API는 이제 검증할 때나 이런 데 쓰기 있고요. 이렇게 교육할 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떤 학술장의 변화, 그러니까 뭐 참고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가능하냐면 뭐 갑자기 요즘에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참고 문헌, 어떤 뭐 인용이 많은 학자, 뭐 이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술장의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고전문학이든 어학이든 현대문학이든 상관없이 요즘에 워낙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각 학계에서 그거를 거시적으로 지식장을 분석하는 연구에 굉장히 좋게 활용되는 게 이런 논문 서지 데이터고 최근에 이런 연구가 많아지는 거는 우리나라 그 KCI 학술지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뭐 30주년 기념, 뭐 100호 기념 이런 식으로 그 학술지 전체를 돌아보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인데요. 이런 코드를 좀 자유자재로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또 파이썬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여기 콜앱 AI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런 기능 그러니까 AI를 기능해서 이런 에러 메시지나 방금 여기 에러 메시지 있잖아요. 이런 에러 메시지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결책까지 줘요. 그래서 AI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 아마 이런 코딩을 조금만 알더라도 굉장히 자유자재로 데이터 다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파이썬 코딩도 좀 배워보는 걸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API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